예, 앞 시간에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리허설과 콘티에 대한 복습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드라이 리허설과 드레스 리허설. 그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허설과 콘티. 리허설, 뭘까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철저한 예행 연습을 통해 완성도 높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어떤 준비를 하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해보고 행사장이 다 꾸며져 있을 때 실질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하는 철저한 예행 연습입니다.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큰 행사 같은 경우는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 축제 행사는 리허설을 많이 못 합니다. 리허설을 많이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다 와서 같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축제를 하다 보면요, 한꺼번에 다 와야 되는데 다 오지 못하고, 왜냐면 공부하는 시간 있죠. 애들 공부하다가, 연습하다가 오고, 왜냐면 자기 시간대 몇 번째인지 알고 그 시간대만 오게 됩니다. 미리 와서 준비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늦게 오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다 보니까 리허설 이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차질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동선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무대 음향, 조명, 카메라, 영상, 특수효과. 아까 다 준비됐었죠? 그런 준비된 그 모든 사람들하고 맞춰보는 겁니다. 맞춰보는 거예요. 리허설이라는 게. 그래서 무대의 입장 동선부터 음향은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쓸 건지 유선 마이크를 쓸 건지 마이크를 왔는데 나는 마이크를 마이크대에 올려서 받침대 올려서 써야 된다든지 조명은 낮에 필요할까요? 그렇죠. 낮에는 필요하지 않겠면 밤에 필요한 거죠. 오후에 좀 어둑어둑해지면 필요하니까 조명은 나를 전체적으로 나 혼자만 받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카메라 특수효과 등에 대해서 같이 미리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출연자들의 퍼포먼스 등 전체 그림 속에 묶여 하나의 무대 메커니즘을 만드는 과정이죠. 정말 멋있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연자가 어떤 퍼포먼스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처럼 해보는 거죠. 그냥 연습도 하고 실전처럼 해보는 것. 자, 이런 리허설에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리허설의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리허설의 종류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라이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드라이 리허설. 드라이는, 그렇죠. 드라이는 좀 말리는 형태입니다. 그 전에 준비한 전체 그림의 윤곽을 잡기 위한 1차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리허설의 두 가지 종류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종류의 처음에 한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의 주문사항을 듣고 주문사항 등을 나누고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재연습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올라와서 리허설은 다 준비 그 전에 하는 예행 연습이잖아요. 올라와서 출연자가 동선에 올라와서 내가 뭐를 할 것인지 어떤 음악을 틀어달라고 음악 감독한테 얘기한다든지 해서 서로 듣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앞에 서서 하다가 출연하겠습니다. 아니면 앞에 서서 하겠습니다. 동선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 이 음악이 맞는지 그 댄스 팀들 같은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 댄스 팀 같은 경우에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준비해왔는데요. 예전에는 CD라는 게 있었는데 CD라는 게 잘 못 읽어서 애들이 공 CD에 녹음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못 읽는 경우인데 요즘에는 이제 USB 가지고 하는데 USB가 가지고 하다가도 USB가 잘 못 익힐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음악도 틀어보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다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오퍼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건데요. 무대 오퍼들이라는 게 뭐냐면 조명이나 음향 감독이나 이런 정말 기술자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나오고 이때 어떻게 나오는지 하는 그 방법들이죠. 이 드라이 리허설 시간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동선만 올라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 대본 들고 올라와서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만 들고 그냥 동선만 잡아도 되고요.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행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드라이 리허설이에요. 그러면 시간도 없고, 왜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준비해서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2시간짜리 행사를 하는데 2시간 전에 와서 그걸 다 준비해서 똑같이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30분, 1시간 전에 오라고 해서 자기 동선만 알고 음악 들어보고 그다음에 자기 위치만 잡게 되는 형태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청소년들 행사할 때 우리가 얼마디 행사할 때 그룹 사운드가 있을 때가 제일로 힘들어요. 왜냐면 그룹 사운드 하다 보면 올라와서 튜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각각 악기마다 다 맞춰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룹 사운드가 뭐 3팀이나 4팀이나 되면 다 맞춰봐야 돼요. 근데 그 맞추는 시간이 또 5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짧게 하는 데가 없어요. 5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시간들을 다 맞춰서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이 드라이 리허설이랍니다. 리허설은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리허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드레스 리허설입니다. 드레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드레스는 옷이죠. 다 입은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이죠. 실제 공연처럼 그대로 진행해보는 과정입니다. 앞에 제가 얘기했죠. 드라이 리허설은 짧게 하지만 드레스 리허설은 다 해봐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나는 가수다, 뭐, 트로트는 가수다,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거 할 때도요, 드레스 리허설을 합니다. 앞에 드라이 리허설도 하지만, 드레스 리허설, 자기가 노래 부를 걸 다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더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드레스 리허설을 하게 되면, 공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음악 들어서 체크하기도 하고 음악 그대로 해보고 하는데 좀 틀린 거는 잠깐 수정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연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드레스 리허설은요 시간을 좀 더 많이 실제 공연보다 많이 잡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상도 실제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고 메이크업도 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 다 갖춰진 상태에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무대 스텝이라고 세트 포지션이 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됐다, 준비됐다. 왜? 드레스 리허설은 생방송이죠. 생방송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무대 스태프들하고 다 맞춰야 되고 정말 오퍼들하고도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드레스 리허설은 실제 공연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공연하다 보면 줄이고 오스간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그 상황도 연출을 미리 방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청소년들 행사할 때도 이게 있으면 좋은데 드레스 리허설처럼 하면 좋은데 드레스 리허설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 행사들은 어때요? 그렇죠. 어디 짜여져 있는 공간에서 감춰져 있는 공간에서 관객들이 없는 공간에서 미리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대부분 우리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청소년 축제들 하다 보면 미리 이렇게 실내가 아닌 이상은 다 야외에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에 있는 드라이 리허설 할지언정 드레스 리허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에 하기 전에 다 맞춰볼 수 있는 그런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콘티입니다. 콘티. 지금 옷이랑 리허설은 다 했죠. 이제 다 했는데 콘티라는 게 필요합니다. 콘티는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지금처럼 앞에서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짜여져 있다고 해서 그대로 되질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게 되는데요. 준비해 놓은 상황이 준비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제가 스피치 할 때 멘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고정 멘트라는 게 있고 순간 멘트라고 있는 것처럼 이 콘티도 짜여져 있는 고정 멘트를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불상사가 있다. 불상사가 이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애드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순간 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짜야 되고요. 그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콘티를 짜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콘티는 왜 짤까요? 콘티의 작성은 행사 연출을 맡는 사람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연출 맡은 사람이 기록하게 되고요. 그거를 다 짜게 됩니다. 연출, 조연출이 있듯이요. 작가도 있듯이 이렇게 짜게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뭐 연출이 있고 작가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다 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맞게 하나하나씩 다 연관돼서 짜게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본인이 직접 하게 된다는 거죠. 무대에 올려진 전체 진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기록이다. 자, 이 콘티를 짜다 보면요. 무대가 그려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어떤 공연을 하게 되냐 그랬을 때 콘티를 짜게 되면 처음 동선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그 프로그램 순서가 다 머릿속에 있으면 그렇게 돼 있으면 프로그램 기획하신 분들이 잘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진행이 뭐냐면 잘 운영을 하게 되죠. 진행자도 쓸 수 있고 참가자도 들어오는 것처럼 기획을 해서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각 부분별로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해야 될 일을 작업 내용을 기록한 일람표를 콘티라고 합니다. 다 잘 짜여져 있는 일람표들이죠. 그것이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지 그걸 다 일일이 적어주면 잘 짜주시면 조명감독이나 음향감독이나 그 다음에 특수효과나 그 다음에 일반 스태프 동선을 관리하는 우리 출연자를 대기시킬 수도 있고 출연자를 올라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영상, 음향, 조명 시간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언제 수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자, 프로그램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위한 계획표입니다.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 계획표를 짜야죠.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으면 훨씬 더 쉽죠. 그리고 머릿속에 있으면 더 쉽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티를 다 구성하게 됩니다. 콘티를 짜놓으면요. 계획서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청소 행사할 때 일반적인 순서지라는 게 있죠. 순서지가 콘티입니다. 콘티에 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무대 기술 및 연출 이번 시간에는 무대 조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조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조명은 왜 필요하죠? 그렇죠. 어두운 걸 밝게 해주는 데 필요한 거죠. 밝게. 조명은 언제 필요하죠? 그래서 실내나 밤에 필요하죠. 오후가 해가 떨어질 경우에 그때 필요한 겁니다. 낮에 필요한 것이 아니죠. 낮에는 대부분 쓰지 않게 되죠. 자, 조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명에 배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대가 세팅이 된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림에 그렇죠. 철골 구조물이 있었죠. 철골 구조물이 일명 세팅 구조물이라고도 하고요. 철골 구조물이라고도 하고 조명 구조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팅되어 있는 세팅 구조물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기구를 디자인대로 설치할 수 있는 다른 구조물입니다. 어떻게 설치할지 조명기구 일반적으로 밖에서 세팅하는 게 이제 조명 구조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구조물에 뭘 달지 조명을 무엇을 달지 잘 보고 그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뭐 구조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아시바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시바나 트러스 같은 경우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세팅 구조물에 두 가지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아시바하고 트러스. 자, 야외에는 이러한 구조물, 그렇죠? 아시바나 트러스 구조물이 중요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일반 어디서 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무대에다만 스피커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많을 경우에는 철골 구조물 위에다가 이 세팅 구조물 위에다가 스피커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인가 보셨죠? 큰 그림 보셨는데 그 그림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시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아시바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바 그림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시바하고 트러스가 있다고 그랬죠. 아시바 그림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좀 열악하게 생겼죠. 일반 쇠로 되어 있고요. X
자로 이건 이제 지금 다 분리가 되는 거고요. 이걸 조립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에 계단이 있어서 이제 실제 그림인데요. 위에 계단이 있어서 위에 이제 철골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양쪽 이런 손잡이에다가 조명을 하게 이게 지금 계속 위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처럼 뭐 바퀴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바퀴가 달려서 위에 이제 조명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1단, 2단으로 해서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옆에 타고 올라가서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준비해서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준비해서 하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달기도 합니다. 옆에다가 조명 소파나 대파나 이렇게 달아서 앞에 보여주기도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명을 달게 되는 형태가 이런 그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아시바가 있고요. 트러스가 있다. 아시바가 있고, 지금 아시바 이제 세 개를 보셨는데, 아시바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트러스보다 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도 쓰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가볍다고 해서 뭐 사람이 그냥 번쩍번쩍 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게를 백드롭이나 이렇게 했을 때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지탱할 수가 있고, 이후에 그 위에다가 스피커도 올려놓기도 하고요. 조명도 설치하기도 합니다. 조명을 많이 설치하지는 못하죠. 자, 다음은 트러스입니다. 트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좀 두껍죠. 굵고, 그 다음에 이 구조물을 크게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렇게 뼈대를 세고, 밑에 지금 바닥이 보이죠? 바닥이 보이고, 바닥이 뭐냐면 무대죠. 무대 옆에는 계단이 있고, 그 무대 계단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철골 구조물을 세우게 됩니다. 철골 구조물을 이렇게 딱 하나 또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조명이 달려있죠. 조명이. 이 철골 구조물이 다 세워진 다음에 조명을 달게 되는 겁니다. 조명을, 위에 있는 조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달게 되고요. 지금 뒤에 보면 철골 구조물을 내서 백드롭을 세울 수 있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지는데 거기다 백드롭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사각으로 돼서 위로 해서 다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러스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자, 지금 제일 정면에 보이시는 데 보면 그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있죠.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를 어떻게 올리냐, 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쭉 그 철로 해서 철줄이 있어서 이렇게 그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도르래 형태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의 무거운 거를 위에다 올려서 멀리 들릴 수 있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지금 다 검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 구조물이 철골 구조물 위에 스피커를 올릴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팅 구조물에는 지금 실외에 있는 것도 있고요. 실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텐이라고도 하고 버튼이라고도 하지만 바텐이라고 합니다. 공연장 천장에 기존 세팅되어 있는 조명 구조물입니다. 이건 실내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술의 전당이나 연극무대에 보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누가 올라가죠? 그렇죠. 참가자들이 올라가고 참가자들이 올라가서 그 연기자들이 올라가서 하는데요. 그 위에 세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공연장 위에 천장에 세팅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건 철로 되어 있어서요. 철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철 구조물에 조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조명이 달려져서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딱 조명이 되어 있어서 다 연결돼서 조명 그 디머기를 통해서 조정기를 통해서 불이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버튼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더 알아두어야 될 것은 셀링 슬롯이라고 공연장 앞쪽, 그러니까 공연장을 비춰줄 수 있게 되어 있는 앞쪽에는 어디에 관람객 쪽에 세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 목사님이 잘 얼굴 비춰질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어서 조명이 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그다음에 공연장에 보면 이 무대 바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공연장 앞쪽 천장에 달려 있는 그 검은색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바가 있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장 위에 지금 앞에 지금 연극무대인데요. 연극무대 위에 달려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텐이라는 거죠. 바텐 위에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조명들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매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져 매달아서 이렇게 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텐이 내려와서 조이고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3단으로 공연장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상수, 중수, 하수 이렇게 대부분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천장에 달려 있는 것이 바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텐도 보이시고 여러분 바텐도 보이시고 공연장 앞쪽에 보이는 저 밝은색 쪽에 보이는 데가 있죠. 이렇게 지금 검게 되어 있는 게 이것이 셀링 슬롯이라고 공연장 앞쪽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대에 비춰지게 해서 무대에서 조명할 때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이 있고 옆에서 비춰지는 이런 조명들이 다 비춰지게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 위에 달려있는 것과 공연장 앞쪽에 달려있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도 이거는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다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조물입니다. 자, 조명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의 역할. 조명은 왜 필요한지 조명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밝혀주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 제일 중요하죠. 밝혀준다. 밝혀주는 역할입니다. 조명의 역할, 밝혀주는 역할인데요. 단순한 빛의 전달, 즉 공간과 사물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리고 검은 공연을 하려도 다 어두워지면 안 되죠. 공연 피사체를 환하게 밝혀줘서 돋보이게 해주는 거죠. 돋보이게 해주는 거고요. 빛이 있는 야외의 낮 공연은 조명의 역할은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보다는 밤 공연이 좋고 오후 좀 어둑어둑해질 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연할 때 조명은 꼭 필요하다.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자, 공연뿐만 아닌 어때요? 밝죠? 이런 길에 조명을 이렇게 밝혀주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꽃길도 조명이 쫙 환하게 비춰졌죠. 자, 이렇게 조명이라는 것은요, 어디선지 밝게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뭐 빛의 공연도 있고 빛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축제들도 있잖아요. 그래 지금 이런 벚꽃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연장에서의 이 화려한 조명들 신나겠죠? 앞에서 공연할 때 저런 조명들이 막 비추면 저도 신날 것 같아요. 저도 진행할 때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고 저만 비춰졌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는 말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연하는 앞사람이 이렇게 환한 데서 공연하게 되면 정말 멋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의 역할, 제일 첫 번째 밝혀주는 역할. 이렇게 환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명의 역할, 빛의 분배입니다. 빛을 나눠주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나눠주냐? 빛의 전달을 통해 공간과 사물, 사람 피사체를 상황에 맞는 그림으로 엮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전체를 하나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빛의 전달, 처음에서 끝까지 이렇게 빛이라는 게 쭉 뻗어 나가잖아요. 공간과 사물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그림을 엮어간다,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빛을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보시면서 됩니다. 빛이 가는 방향과 가는 방향,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얇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죠. 그래서 형태가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죠. 공연에서는 이러한 빛의 분배 역할이 꼭 필요하다. 빛이 나눠진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렇죠. 어때요? 천장에서 보여지는 빛의 굵기는 사람이나 피사체를 돋보이게 해주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그림. 상황에 맞게 이제 그림을 펼쳐주게 됩니다. 빛이라는 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이렇게, 배 분배돼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분배돼서, 빛이 분배됐을 때, 피사체나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준다. 이렇게 나눠져서 비춰질 때 우리가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빛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보여준다는 거죠. 두 번째, 빛의 분비였습니다. 조명의 역할 세 번째, 컬러를 준다. 컬러, 색깔이죠. 그렇죠. 컬러를 사용해 공간과 피사체의 느낌을 다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색깔을 줌으로써 정말 어둡게 줄 수도 있고, 파랗게, 빨갛게, 시원한 느낌도 있고, 정열적인 느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컬러를 준다는 거죠. 무대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역할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때, 정열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독백할 때, 이렇게, 파랗게 비춰준다는 거죠. 시원하게 비춰주면 독백할 때라든지, 근엄하게 나타날 때, 조명의 역할이 색깔을 준다는 거죠. 색깔을 줘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 이제 볼 때 색깔이 나타나는 게, 뭐, 여러 색깔로 나타나, 파란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 여기 뭐, 가지각색, 세 가지 색깔 이상으로 조명의 불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하게 비춰지는. 대부분,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이렇게 좀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도자들도 시원한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 조명의 역할은 컬러를 준다. 색깔을 준다. 자, 네 번째 조명의 역할 뭐가 있을까요? 그림을 그려낸다. 어떤 그림을 그려낼까? 그림을 그려낸다. 공연에서 조명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입니다. 아까는 분배만 했었고, 그다음 위에서 내리는 색깔만 줬고 그런데 그림을 그려낸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밝혀주고 분배하고 색깔을 주는 역할을 조합해서 각 신별로 그 상황에 맞는 분위기 그림을 그려내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각자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 그림을 그려내는 조명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요. 보시면 조명의 화려함과 정적인 차분함 속에서 우리는 조율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림을 그려내는 그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기구는 나중에 조명기구와 얘기할 때도 드리겠지만 무빙 라이트라고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고요. 이 무빙 라이트는 컴퓨터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림을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다 그림을 그려냅니다. 어떻게? 그려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조명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림 그려내면 얼마나 멋있어요. 더 멋있고 막 보여줄 때마다 다 멋있고 그림뿐만 아닌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디자인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주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고등학교네요. 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밴드하고 할 때 뒤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무빙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쏘아져서 이렇게 꽃 모양 여러 가지 무늬 모양을 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불꽃 형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불꽃을 펼쳐줄 수 있는. 이거는 여러 개의 무빙 라이트가 같이 움직여서 조율돼서 하는 그림으로 해서 불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어서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레크시언 수업을 저한테 다 받으시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할 때는 레크시언 1급 자격증이 있고요. 리더십 1급 자격증이 있는데 뭐 2개 다 선택하셔도 되고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서 한 장이 있고요. 지원서 한 장을 잘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증 및 주민등록 사본 한 장, 사본,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 사본을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검정비 한 개 신청하셨을 때는 7만원의 회비와 입회비와 그 다음에 자격검정 응시료, 그 다음에 2개 쓸 경우에는 이제 회비가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12만원 되겠는데요. 이 상황은 꼭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수업 15주까지 다 하고 나서
자격증을 드리려면 힘드니까 15주차 때 시험 볼 때 우리 대면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대면 시험 볼 때 그때 여러분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최소한 12주차까지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저한테 메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은 나와 있으니까 메일은 우리 수강 신청할 때 그 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메일 주소로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백서톡으로 해서 문자를 먼저 자격 신청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격증 그리고 다음 카페에 보시면 성공천사마을 백석대 자료실에 확인하시면 2021년 1학기에서 백석대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격 관련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정리하시면 정리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자격증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격증에서 이렇게 세계 레크션 협회장 이름으로 해서요. 세계 레크션 협회에서 자격증과 자격증 조그맣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카드 형태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자격증 1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리더십 지도자 1급도 이렇게 해서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카드 리더십 지도자도 똑같이 자격증 카드 자격증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케이스로 같이 해서 나오니까 보기는 좋을 거예요.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데 신청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만 신청해 주시고 이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톡으로 다시 알려주시면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신청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백석톡이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공연장 어때요? 앞에서 계속 보셨죠? 비생 우리가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팅 구조물, 첫 번째 세팅 구조물 했었죠. 세팅 구조물에는 뭐가 있었다? 그렇죠. 아시바와 트러스가 있었다. 아시바는 좀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위에서 조명을 비출 수도 있고, 트러스는 무거운 조명뿐만 아닌 스피커도 달 수 있다. 이렇게 세팅 구조물이 돼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텐이 있었죠. 바텐은 어디에? 실내에. 그 다음에 셀링 슬롯. 바텐은 어디에? 공연장 위에. 셀링 슬롯은 공연장 앞에. 그렇죠. 관람객 위에 있는 거죠. 관람객 위에서 우리 그렇죠. 참가자들은 우리 연기자들이나 참가자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을 비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조절만 하면요, 바텐으로 그 앞에 있는 그 슬링 슬롯에는 조명이 달아서 위치 조정만 하면 되는 거요. 어디든지 비출 수가 있습니다. 슬링 슬롯으로 사회자를 비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명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밝혀주는 역할. 두 번째, 빛의 분배. 여러 가지 나눠졌죠. 세 번째, 그렇죠. 아시네요. 칼라를 맞춘다. 네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조명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림을 그려낸다. 그림을 그려내는 이런 조명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팅 구조물이 돼야 조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실내 대부분에는요, 지금 마치 버튼이라는 데 있어. 버튼에서 조명을 달아서 조절하게 되는 거고, 버튼과 슬링 슬롯에서 조명이 달려져 있다. 실외에는 세팅 구조물, 우리 조명 구조물을 세워서 조명을 달게 된다. 조명뿐만 아닌 스피커도 달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명의 기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